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자, 계절의 변화는 옷차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반팔이나 샌들을 보면서 또 여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예. 먹고 싶은 걸 참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여름이구나 절실히 느낍니다. 예. 아유 세상 뭐 그런 소리를 지그래. 딱 봐도 뭐 먹어봤자 새 모이만큼 요만큼 먹겠구만. 아니에요. 저 새 모이만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저봐 이제 이실 짓고 하는구만. 새 모이라 해봤자 요만큼인데 그것도 안 먹는다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새는 하루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고 먹는 데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 모이만큼 먹는다 이 얘기는요. 네. 한 사람이 매일 라지 사이즈 피자 27판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 어머야. 네. 뭐 새가 구독하게 많이 먹나. 나갔다 야. 예. 자, 대한비만학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 이전보다 몸무게가 3kg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내 얘기인데 하면서 생각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올여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운동 또 식이 조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7번 국도 여행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강릉 단오제의 주신, 또 영동 지역의 수호신, 신라시대 선승.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번에 아실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아유 그거 말하나 마나 두 말하면 잔소리래요. 예. 범일국사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7번 국도 진행하면서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는데 네. 사실 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추앙받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한 화면 통해서 제대로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범일국사를 만나러 강릉 학산마을로 떠나보시죠. 네. 강릉의 시작은 99구비로부터 펼쳐집니다. 구불구불 긴 허리를 간직한 대관령. 산을 내려와 향한 첫 번째 마을, 바로 구정면 학산인데요. 이곳은 강릉을 지킨다는 수호신 범일국사의 고향 마을이죠. 범일국사,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의 학산마을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곳 학산마을 출신이시자 강릉의 수호신이며 불교계의 큰 스승인 범일국사의 달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범일국사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농사일에 고단함을 잊고자 부르던 노동요 오독대기로 유명한 마을 강릉 학산은 범일국사가 나고 자랐다는 마을입니다. 이곳엔 그가 창건했다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사찰인 불산사의 당간지주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마을에 남아있는 건 당간지주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나라를 지켜주는 국사이자 단오제의 주신으로 대접받는 범일국사. 오래전 멀리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다는 범일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봅니다. 중국에서 나온 동양의 고승들의 책에도 우리나라의 고승 가운데 통효대사 또는 풍밀이라고 하는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14달 만에 탄생을 하는 그런 신비한 화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일은 신라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당나라의 구법순례를 떠납니다.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고승들을 만나고 불도의 길을 찾아서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후에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셔서 굴산사라는 절을 크게 짓고 또 이 지역의 불교의 고승으로서 또 후에는 국사로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마을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마을의 한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14달 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부끄러운 마음에 젖 한 번 물리지 않은 채 바위 밑에 갓난쟁이를 버리고 말죠. 그로부터 사흘 뒤 다시 그 바위로 가봤더니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디선가 학이 날아와 아기에게 빨갛고 신비스러운 열매를 먹이며 보호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아기가
바로 훗날 범일국사인 거죠. 마을 언덕 위 학바위는 그렇게 전설을 품은 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범일국사를 믿고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여전하고 말이죠. 그 저게 뭐라 범일국사 그 저게 그거를 저 선왕제를 지냈잖소. 근데 바람이 그런 내 불어가지고 농사가 근데 내가 5만 원짜리 은혜에서 바꾸다가 가서 연 하면 내서 말 바람 불었다면 내 국시선왕 가서 올라가서 범일국사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범일국사와 만나는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 위의 축제,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에선 설이나 추석보다 단오날이 더 중하다는 농 아닌 농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온갖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찬 계절, 음력 5월의 강릉은 신을 맞이하며 흥으로 채워집니다. 지난 6월 9일 범일국사를 추모하기 위해 달해제가 열렸습니다. 스스로 등이 되어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자 하옵니다. 선종불교의 시초인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파를 개창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셔지는 범일국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달해제. 만행에 지극한 금년에 이제 범일국사 문화축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원래 14회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제를 모시고 난 후부터 강릉 단오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 범일국사는 강릉에서 위대한 스님으로 태어나셔서 앞으로 우리 범일국사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강릉이 더욱 아름다운 문화도시가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오면 이 굴산사를 참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오랜 시간 강릉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서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범일국사의 가르침과 자취를 조명하는 뜻깊은 하루. 통효당 범일국사 탄신달의 서량당 굴산사 단간지주 허비휘감은 무단계 자에게 흩어져 현현하는 만상은 한 폭의 수채화다. 범일국사를 기리는 추모 신앙독도 이어졌습니다. 택줄 묻어놓은 놀라워라. 공명의 방을 애도라. 결코 눈 감지 않을 생명의 뿌리를 만드시고 정화된 세상의 틀 단간지주로 탄생시키셨던 강릉 지혜로운 지역에서 범일국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범일국사 강릉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인물로서 범일국사의 업적과 행적을 기리는 문화활동 하나와 또 시민사회에서 단오제라고 하는 축제를 통해서 선양해가는 모습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의 모습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지방의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문화를 토대로 해서 도시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서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범일국사의 큰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화의 도시 강릉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란 길고 긴 세월, 살아선 큰 스님으로 사후엔 수호신으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마음 풀 것 없는 이들의 속내를 어루만지고 끊임없이 돋아나는 일상의 근심을 달래주며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살아 숨쉬는 범일국사. 그를 추앙하는 전통은 앞으로 천년을 더 이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범일국사에 대한 존재를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셔야 할 텐데 계획 같은 건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유적지가 많이 있는 건데요. 유적지를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나름대로 SNS 같은 걸로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유적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부도가 상당히 큰 게 있고요. 부도. 네, 부도탑도 있고 그 단간지주가 전국에서 제일 큰 단간지주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아주 훌륭한 자산이 있죠.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어울림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절정의 화합. 역사의 긴 세월 동안 강릉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중의 존경을 받았던 범일국사.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자취를 조명하는 일은 후세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임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함께 범일국사의 자취를 찾아봤는데요. 강릉 천년 역사의 수호신인 범일국사. 이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겠죠? 종교를 뛰어넘어서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그의 자취는 앞으로 천년을 이어갈 겁니다. 범일국사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리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범일국사의 자취는 영동적 문화의 중심이자 강릉의 맥박이며 그의 가르침은 과거를 거슬러 오늘에 이르고 희망찬 강릉의 미래가 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유, 상희 씨 어때요? 이제 좀 뭘 알고 갔지? 네. 왜 범일국사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돼. 네, 살아서는 당대의 고승이자 국사로 또 돌아가신 뒤에는 강릉의 산신이자 수호신이 되셨는데요. 오늘 범일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자, 대중들은 물론이고요. 불교나 무속에서도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강릉 시민은 물론이고요. 또 영동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지역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세입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하지만 연일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네, 정부에선 강도 높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집값이 내려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요. 현실로 느껴지는 점은 도대체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예. 아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김혜연 씨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이거를 요새는요. 이런 심정이라뇨. 내 집은 어디에 있나? 강릉에 있나? 속초에 있나? 삼척에 있나? 이야, 진짜 이게 요새 심정이고요. 요새 아들 유행하는 말로요. 진짜 웃퍼요. 웃퍼.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콰드레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이태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월세 신고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작년 7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2년을 살았는데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2년 살다가 또 2년 더 살겠다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번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예. 실거래 신고하는 것처럼 전월세도 신고를 하라. 그 6월 1일부터 그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는 작년 7월 때부터 시행을 했고 예. 1년이 지난 전월세 신고는 6월 1일부터 하게끔 이번에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신고 대상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시 단위부터죠. 네, 잘 아시네요. 네. 자,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어요. 예. 18개 시군이 있는데 7개가 시고요. 11개는 군입니다. 그런데 군은 제외됐고요. 예. 시만 되는 겁니다. 시만 되는 건데 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월세는 30만 원 이상만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수님 신고는 뭐 어떻게 하는 거래요? 신고요? 신고는 우선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원래는 원칙이 둘이 가서 신고하는 건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하나가 예. 가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에 가서. 옛날에 우리가 그 세를 들어가면은 가서 확정 신고 따로 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가서 신고를 하면 전입 확정이 한 번에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제재 받겠죠. 네. 제재 받는데 1년이란 그 계도 기간을 줬어요. 예. 1년 동안은 이렇게 해봐라. 그러고서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예. 허위 신고나 그다음에 누락이 되거나 그다음에 금액을 줄이거나 뭐 하잖아요. 예. 그럼 걸렸다. 그러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예.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세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신고가 되고 알게 되면 그 전세나 월세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집주인들의 그 수익이 생기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실고를 하면.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아니 세금 안 거두려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2, 3년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돈을 버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네. 좀 돈 좀 내.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전세를 안 놓고 월세로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전세는 큰 수익이 없거든요. 예. 없는데 세금을 내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임차인은 월세를 내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들다 보니까는 자기는 전세를 찾으려고 하고. 네. 그럼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은 늘어나고 그 임차인은 전세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동산의 순환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네.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에서만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월세, 전세, 매매 가격이 순환이 되면서 예. 전부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예. 그게 좀 안 좋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전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전월세 지수가 도내에서도 계속 상승세라고 들었는데요. 그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 가격 대비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예. 2020년에 그 임대차 3법 예. 2년 되는 바람에 2년 2+4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전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다 된 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세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2년인데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년 동안 집이 전세가 100채가 있었어요. 100채 있었는데 2년이다 보니까 1년에 50채씩 나왔겠죠. 이사 가고 하면. 이사 가니까. 근데 이게 4년이 되다 보니까 25%씩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25%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투기 자본이요. 요새 동해안으로 이래서 올리다 보니 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려치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얘기하다 보면 뭐 3억, 4억 뭐 이건 기본으로 억억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 세금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모든 제약을 그렇게 보듯이. 그런데 그 속에 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지금 유동자금이 코로나에서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풀렸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자 이거죠. 공급 측면에서 보면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신규 아파트를 찾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집들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상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됐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급이 됐을 때는 미분양이 터지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에요. 신규 아파트 분양 여전히 뭐 강릉을 비롯해서 삼척도 많이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계속 될까요? 지금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는 계속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 물량은 아까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물량이 모자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또 역시 월세가 계속 늘어나고 전세가 모자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한동안은 계속 오를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사람들이 걱정한 건 이런 얘기해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리라는 것은 항상 뒤쫓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금리를 올린 거고 또 그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간 만큼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거라서 역사상으로도 우리가 2005년도, 2008년도 이때도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가격이 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도내 하반기 부동산 시세를 좀 전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려운 건데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의 그 수도권 사람들이 그 우리 강원도에 1억짜리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 취등록세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3년 말이나 24년 초에 부산에서 철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금, 그 다음에 전세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한동안 하반기에도 좀 더 상반기보다는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가 됐건 서민들의 이 고통과 근심이 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이태광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6월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일찌감치 개장한 곳도 있고요. 또 늦어도 7월이면 전국 모든 곳이 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아, 이제 진짜 찐 여름이 찾아오는 건가요? 네네. 솔직히 바다는 1년 365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네. 여름 해수욕장 하면 왜 이렇게 설레고 들뜰까요? 맞습니다. 젊어서 그래. 농담이고. 사실 나도요, 여름 예. 해변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들뜨고, 막 기분이 업되고, 뭐 산 가고 싶고, 막 이렇지. 예. 하긴 뭐, 한참 놀 때는, 아이, 오죽했겠나. 자, 뭐 상상이 됩니다. 자, 과연 예전 그때 그 시절의 해수욕장 모습은 어땠을까요? 화면 속에 혹시 반가운 얼굴은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도 마스크도 없던 그때 그 시절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 개장을 준비하네. 예, 경포해수욕장이군요. 맞아. 예. 저런 거 텐트도 치고 안내소도 만들고 네. 용접도 함이 맞아요. 저랬어요. 저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지 뭐. 아 이게 뭐 이제? 우물장 따로 가져 가니 간이화장실이군요. 이동식 예. 화장실 필요하죠. 예. 맞아요. 알록달록하게 저 뭐 이제? 상가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맞을 준비를 네, 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아. 예. 안전 전기도 안전하게 불이 잘 오는지도 보고 그래야지. 네. 전화 공사를 하고 있었네요. 전화 공사. 그렇군요. 예, 전화공사. 아, 오, 샤워 필요한 게 탈의장. 샤워 탈의장이에요. 예. 필요하죠. 맞아요. 여름에는 아주 쓰고 나면 또 방치하게 되거든. 맞아요. 예. 뭐 이리 알록달록하지? 방가루 아니래요? 아, 그런가 봐요. 아, 예, 맞다. 방가루 옛날엔 같습니다. 저런 거 네, 네, 맞아. 맞습니다. 예. 민박 대신 저런 거 한 칸씩 맞아. 이제 얻어가지고요. 생각나네. 그러니까 페인트 칠로 새로 함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네. 네. 맞아요.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예. 그러게요. 땀이 많이 흐르시는데요. 예, 땀이 쩔쩔 흘려도 기쁘지 뭐. 손님 맞을 준비하고 돈 될 거 생각하고 이름은 예.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아, 드디어 개장했어요. 자, 그러게. 경포해수욕장 개장하는 날입니다. 경포해수욕장 개장, 우와. 보트도 타고, 아이고 사람이 빽짜리네 뭐. 지금이나 저 때는 사람 바다는 많네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물반 사람 많네. 예. 아유 꼬마들도 엄마 아빠 따라와서 모래 지치고. 네, 네. 아유 저래 데이트하면서 튜브도 네. 이렇게 태워주고. 파도 타기 하고. 좋습니다. 그냥 봐도 좋네. 봐도 좀 어이구. 모래찜질. 모래찜질 해야죠. 모래찜질 하네요. 아유 남자들끼리 와서도 모래찜질 하네. 네. 네. 저 또 모처럼 저래도 보트 타고 또 저 오리바이까지 나가고 시원하고 좋았지요. 그렇게 배 청량함이 느껴질 지나가면 것 같아요. 파도도 촥. 아이고 예. 야동 멋진다 야. 어? 자, 해수욕하고 나와서 어이구 잠깐 어이구 먹는- 어이구 수상 스키. 예. 넘어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야, 넘어지셨다. 아이고 튜브 타고 아가야도 노는 엄마한테 모습이에요. 매달려가지고 저 뭐 이제 뭐 아, 축구하나 봐요. 발리볼인가요? 저래 쫓아다니네. 얼마나 재밌었겠나. 네. 아, 자, 무료 탈의실. 맞아. 다 돈 받는데 저리 무료가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 네. 여기는 물품 보관소인가 뭐가 봐요. 오, 그러게요. 저 때도 저런 게 있었네요. 500원짜리만 사용하세요. 500원이었다 야 네, 이제 네. 보니. 그쵸, 해변 나오면 좋지요. 시원한 네. 바람에. 근데 바람 소리 별로 없네. 수영복이 좀 옛날 수영복이네요. 아유, 네. 수영모 봐요, 노랗네. 아유, 모임 아줌마들이 여럿이 오셨나 봐요. 오셨네. 튜브 하나에 여러분이 매달려 계신데. 왜 거죽 옷저래 입었나? 수영복 입어야지. 저기 오, 멀리. 다이빙 때. 예, 저 예, 오리바이래요, 다이빙. 저기 심리바이나. 아들은 나와가지고 저래 모래 쌓기 모래성을 제일이에요. 쌓고요. 모래성을 예. 쌓이래. 아또 그리고 어른이고. 예. 맞아요. 저러다 파도가 밀려오면 훅 넘어지지 뭐. 맞아요. 아이고 재밌겠네. 네. 자, 올 여름에도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예. 네. 아 자, 맞아. 의료봉사실의 모습이네요. 경포해수욕장 왔다가 예. 어디로요? 뭐 삐거나 또 뭐 배거나 이러면 저런 게 있어야지요. 네. 앉아서 아, 다치셨네요. 손이 좀 이렇게 찰과상 같은 걸 다쳤네. 입으셨나 봐요. 네. 예. 참 노는데 너무 정신없이 예. 놀다가 저래 끌테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참 신기하네. 겨울 바다 바다 도서관도 도서관. 있었습니다. 예. 놀러 와갖고 독서를 하네. 기억나네요. 예. 오, 아, 잡지도 있고 네. 뭐 소설도 있고 여성중앙도 있고. 아, 저기서 진지하게 읽으면 독서를 얼마나 하시네. 좋을까요? 예.
지금보다는 한참 여유는 있어 보이네요. 네. 놀러 와서 만화를 보네. 얼굴에 모래가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놀다가 또 와서 만화도 좀 보고 또 간식 하나 먹고 와서 근처 시설이네요. 예, 아, 두 분. 주차장. 아이고야, 차가 커도 각이 탁탁 졌네. 예. 저 때만 해도. 아, 저 정말 옛날 완전히 차네요. 좋은 차죠. 저 예, 때만 예. 해도. 여기는 화장실에서 돈을 화장실이네요. 받았었나?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유, 샤워장도 그냥 화장실 앞에서 저래 서서 했었네. 네. 저기서 발 닦고 그러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유, 가족들이 그래도 와가지고 예. 밥도 해 먹고. 아유, 저거 지금 이 화면 보면 추억이 막 생각이 아, 나겠네요. 음. 야영장이네요. 야영장. 그 야영장도 1야영장, 2야영장, 저게 꽤 3야영장. 넓잖아요. 예. 알록하네. 텐트가 빽빽해요. 텐트도 예. 유행이 있었나 봐요. 요즘 그렇죠. 좀 이렇게 차분한데 옛날엔 왜 저리 알록달록 그랬지? 예, 예. 근데 저게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눈에 알록달록한 막 게. 띄네. 네. 여기는 어딜까요? 예, 수중 정화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네요. 그럼요. 바다가 해수욕장이 깨끗하려면 저렇게 잠수를 하고 들어가서 수중에 있는 거를 쓰레기도 거두고 이래야지. 오, 맞아요. 잠수부들이 쓰레기를 그러면 걷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물속에서 우리는 일반 사람은 못 건지니 네. 저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그래서 다이빙해서 의외로 웬만하면- 쓰레기가 많이 그럼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지요. 예, 예. 저 정도 다이빙 하려면 뭐 벌써 프로레이지 공부할 수 있지. 아, 이 사람은 왜 쓰레기를 안 갖고 나오고 그냥 가지고 나오셨네요.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예. 이 사람 스킨으로만 했네. 산소통 예, 없이. 예. 그러니 대단하시네요. 옛날부터 저래 봉사를 예. 많이 했네요. 네. 여긴 부녀회에서 자연 정화 활동하는 모습. 그러니 강릉시 부녀에서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꽤 봉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고맙네. 다 예. 놀고 나면 쓰레기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요. 그렇습니다. 누워 그래 계신데. 선탠하는데 옆에 가서도 친절하시게 예. 쓰레기 정리는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아. 홍보도 또 뭐 하시고. 개도문 같은 것도 팜플렛도 나눠주시네요. 나눠주시고 예,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네.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면 각성해요. 그럼요. 예. 자, 인명구조훈련. 우리 아도 저 아르바이트 했는 게. 아, 그래요? 엄청 수영을 아주 어려워요. 야, 그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꼭 필요한 인원이래요. 맞습니다. 오, 실제처럼 하시네요. 예. 올해는 물놀이 사고가 저래 없었으면 사람이 좋겠는데. 만약에 빠져서 네. 허덕거린다. 일단 사람들을 가서 건져야지. 맞아요. 귀한 생명을 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구하는데요. 네네. 아이고. 저 인공호흡도 얼른 해줘야 되고. 아이 신나겠다. 시원하네요. 무조건 좋아. 무조건. 아, 여기 아유, 낙산이군요. 낙산이네. 와, 사람 정말 인파가 많네요. 엄청 많군요. 그러게요. 네. 그립네요. 저렇게 아주 빽짜리로 모여서 수영하고 우와. 아이고, 이랬는데. 너무 여기도. 재밌겠다. 그러니. 예. 이야. 시원하게 내려와서 슬라이드 그냥. 진짜 우와. 아찔하겠는데요? 구경만 해도 좋네. 예. 뭐를 잡지? 낚시를 한다. 낚시를 하는군요. 그긴 앞에서는 수영하고 옆에서는 낚시를 하고. 네. 아우, 예. 휴가 제대로 즐기시네요. 아유 아들도요 저래 같이 가서 부모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 네, 좋지. 수영 모자 훅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래 알록달록하나? 네. 그때 너 저게 잘 유행이었나 많이 봐요. 해갖고 오셨네. 많이 해갖고 왔어. 쌈 예. 해갖고 왔어. 먹을 거를. 아, 여기도 인파가 참 엄청나게 그립네요. 많은데. 저런 게 이제 곧 오겠지요. 네, 우리한테. 네, 네, 네. 자, 제가 올해로요, 아나운서 생활 27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시청자들께 받았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두 분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직 새내기 MC인 저로서는요. 매일매일 방송 열심히 네. 하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네, 네. 아니 방송 지금 아나운서 생활을 28년 했다는 게 내가요 사투리대에 나가서 처음 상을 받고 이래 지그리기 시작한 게 꼭 28년이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지그리고 우리 지역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이래야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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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오늘은 말이죠, 특별한 주인공들이 함께했던 봉사활동 현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척으로 같이 가보시죠. 삼척을 대표하는 스포츠, 바로 핸드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핸드볼 팀이 정말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래서 와봤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어디 계시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만.
아, 여보세요? 아, 네, 감독님. 저 오늘 만나기로 한 전호준 리포터입니다. 어디 계세요? 에? 체육관에 계시다고요? 아니, 좋은 일 한다. 빨리 오라고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한 사랑 나눔 현장을 소개합니다. 감독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곳은 올봄에 문을 연 삼척시민체육관. 야, 삼척시민체육관은 저도 처음 와보거든요. 어우, 좋네요.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한 채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연 호준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선수들이 좋은 일 한다고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일하러 안 가고 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스케줄은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오전에는 간단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 좋은 일 하는 날에도 오전에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군요. 아니, 직업이니까요. 그냥 오셨으니까 한번 선수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선수들 운동을 간단히 한번 체험 한번 하세요. 예,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또 건강한 또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으로서 어느 정도 운동 실력이 있는지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예, 네. 가시죠. 예. 아, 뭐 쉽죠 이런 거. 어서 와. 이런 운동은 처음이지. 1년 365일 매일 꾸준히 운동해온 선수들에겐 스트레칭 수준이지만 오늘 모처럼 운동하는 호준 씨가 과연 이 기초 체력 레벨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하지만 딱 5분 후. 살려주세요. 잠깐만.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 숨을 돌린 후 일명 거꾸리에서 근력 운동에 도전하는데요. 몇 개요? 20개. 이걸 20개 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비시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비시즌인데 이렇게 운동을 빡시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해야 이제 시즌 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독님 말씀대로 선수들 따라서 몇 개 돌아봤거든요. 아, 근데 이건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량이 아니에요. 잠깐 하셨는데도 땀이 많이 나셨네요. 아, 지난 시즌에 좋은 또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준우승에 그쳤는데요. 좀 아픈 선수들이 많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대회였습니다. 아, 이게 또 감독님 입장에서는 또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반에서 2등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전국에서 2등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고 또 오래간만에 결승전에 챔피언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욕심은 전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날 오후 선수단과 서포터즈 회원들이 정나진 언덕배기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동안 삼척 시민들에게 받아온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기 위해 모두가 함께 아이디어를 모은 게 바로 사랑의 연탄 배달입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저희 5글자 이상 말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상하게 안 끝나네. 이제 반 했다는데요? 벌써 힘들어 보이시네요. 잠깐만, 이제 반 했다고요? 오늘 배달할 연탄은 총 3,000장. 다음날 받을 때까지. 혹시 전에도 이런 봉사 같은 거 해봤어요? 저 고등학교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 네. 뭐 봤어? 학교 가가지고 네. 애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아. 저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네. 아, 그런 거 하셨고? 네. 안에서 이제 운동 계속 하다가 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몸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네.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다른 느낌으로 몸을 쓰는 건데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은 기본에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탄 갖다 주셨잖아요. 누가 갖다 준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저도. 씻고 와야지. 우리 삼척시청에 핸드볼,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헤드볼. 핸드볼 팀에서 우리 어르신께 드린 거예요. 일단 오늘 받은 연탄으로 정말 따뜻하게 일단 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고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집 어르신들은 오늘따라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 근데 아픈 아가씨들 왜 이 시기에 아군 아가씨들이 우리 저기 삼척시청에 핸드볼 선수들. 아이고야 받아야 되겠다 야. 그 핸드볼 선수들이 이 어르신들 드리려고 고맙다고. 연탄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네. 집집마다 배달을 마무리할 땐 정겨운 인사도 빼놓을 수 없죠.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예,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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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포터즈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해서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선수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해협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거 해줬을 때 진짜 뿌듯했다는 거 뭐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항상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들의 이제 길을 불어넣기 위해서 응원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할 때 그 서포터들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그 이제 핸드볼 팀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 그 훈련 시간 일쪽 쪼개서 틈틈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봉사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다가 이렇게 좀 뜻깊은 시간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또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훈련하고 또 시합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서 또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또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연탄 봉사 덕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 손에는 검은색 훈장들이 새겨졌습니다. 2004년 2월 창단 후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을 삼척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 올 시즌에도 멋진 경기 펼쳐주길 바랍니다. 자,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나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옛날부터 예. 진짜 쌀하고 연탄이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하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화면을 이래 대다 보니 같이 부자가 된 것 같고 왜 이렇게 못하고 좋다. 네. 게다가 삼척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핸드볼팀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링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선수들 실력도 인성도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네. 자, 이렇게 어느덧 20년 가까이 받아온 사랑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 자, 올 시즌에도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7번 국도에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날이 계속 더워지면서 식중독 좀 신경 쓰일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냉장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식중독하면 어패류나 육류 상한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네. 식중독 환자 3명 중에 2명은 오염된 생채소로 인해서 식중독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예, 여름이라고 시원하게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쌈을 아주 척척 싸서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이 쌈은요, 야르요, 만만히 보면 안 돼. 아주 예. 깨끗하게 잘 씻어서 이래서 쌈을 해서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중독 세균이 쫙 붙어 있기 딱 좋다 그러지 않소. 네, 네. 자, 세척 후에는 바로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남은 것들은 냉장고에 꼭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7번 국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